안녕하십니까. 더스트라일 김실장입니다. 금일은 목대동 화복대 벽산아파트 39평을 공사 완료하고 지금 촬영을 진행하려고 왔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제가 이제 입주 청소를 끝내고 보통 촬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입주 청소 바로 전 그런 팁이라든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입주 청소 바로 전에 지금 촬영을 하려고 들어왔고요. 집 평수대가 39평대다 보니까 금액대는 뭐 지금 기초적으로 기초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전체 공사를 다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액대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초반대 정도 금액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공사 내역 같은 경우는 중가 제품을 사용을 해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많이 쓰시는, 자주 이제 접하시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사용을 했고요. 어느 정도 그 외적인 부분들은 중가 제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섞어서 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공사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거실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앞 베란다 자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샤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고요. 기존에 이제 샤시가 바깥에 코킹이라든가 샤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타는 부분들이 보여서 전면적인 샤시 교체를 작업을 진행했고, 뒤에 보시면 영림 22mm 이제 공틀바 내창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한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천장이나 바닥 같은 경우는 도배 LG 베스티랑 LG 2.2T를 활용을 해서 600가, 이제 멀리서 보시면 이제 가장 요새 유행하는 무늬장판이라고 해서 타일 모양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좀 최신 트렌드에 맞게 좀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샤시 부분은 뒤에 보시면 이제 공틀바라고 해가지고 바가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에 이렇게 레일이 달린 부분들을 공틀바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들 보통 이제 뒷 주방 베란다 나가는 데가 그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앞 베란다 나가는 부분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제작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입주 청소 전이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이게 프레임 자체에 이제 스티커 보호 필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 청소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소비자분하고 미팅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입청소가 들어오기 전에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호필름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대부분 안 띄고 나가죠. 왜냐하면 청소업체들이 이제 작업을, 청소를 하실 때 이제 다 띄고 작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 청소업체분들이 진행하시다가 제품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생기게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톨 쪽 뒷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아톨 벽면에 이렇게 달려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인터폰을 코맥스 제품으로 교체를 해드렸고요. 벽산 같은 경우는 기존 이 칼라 기본형을 사용을 해도, 원래 3석개 달려있었는데 기본형을 사용을 해도 이 호환이 돼서 저가형을 달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칼라형 기본형을 이렇게 달아드렸고, 콘센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역 난방인지 중앙 난방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온도 조절기만 있고 보일러가 없는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컨트롤러가 달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어디서 판매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교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관 쪽이 상당히 넓고 신발장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위치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하고 상담을 해서 지금 신발장이 반 정도 해서 길이가 좀 넓게끔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샤시 윗부분 딱 턱에 맞춰서 위에 어떤 제품을 올려주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고, 특징이라고 하면 바닥 같은 부분은 전체 이제 포슬린 타일용을 사용을 해서 턱 위에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체감 있게 600각 포슬린 타일용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줬던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고, 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도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부 유리를 타공을 해서 이제 투명 유리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리 부분들은 아쿠아를 넣든 망입을 넣든 문 전체에 유리를 넣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유리가 많이 들어가면 문 자체가, 지금 벽산 같은 경우는 좀 폭이 넓어요. 그래서 유리가 크게 들어가면 문이 무거워서 처지는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 문 폭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실이다 보니까 페인트 전체를 칠했는데, 이제 수성 광택스 제품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페인트 칠을 했고요. 수성 광택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탄성도 있고 수성 광택스도 있지만, 저는 수성 광택스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때라든가 이제 아무래도 결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 같은 경우는 전체 필름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해드렸고, 위에 보시면 이제 클로저를 새 걸로 교체해드렸고, 우유통 커버 같은 경우는 필름 작업을 통해서 좀 열 처리를 해서 우유통 커버를 같은 색상으로 이제 씌워서 이렇게
우통 커버 작업을 해드렸고, 말발굽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걸 교체를 해드렸고, 안쪽에 보시면 고무 파킹도 전체로 이제 교체를 해드렸는데, 이제 도어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품 전 주인분께서 다뤄놓은 게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세계사양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작업을 해서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교환을 해서 안에서 밖에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거실 화장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특이사항이란 부분은 집 자체 기존에 이 젠다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싱크대를 제작을 할 때 대리석 자체를 주문을 해서 대리석을 위에 얹혀 드렸고요. 벽배관, 그 세면기 자체가 이 집 같은 경우는 벽으로 나가는 배관이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전 공구리 같은 경우는 다 스텐 제품을 사용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살려드렸고, 변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고라는 브랜드 제품을 사용을 해서 지금 치마형 변기, 그리고 사각볼 변기를 세면대를 사용을 해드렸고요. 특이한 부분은 이제 독특한 부분은 이 워터건인데, 워터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이 넓다 보니까 워터건을 사용을 해서 이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사를 하실 때 업체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가장 좋은 점 같아요. 그래서 청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평상시에 쓰실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실 화장실 앞부분에 이제 독특하게 이렇게 이제 문이 하나 달리고 안에 이제 기존에 창고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쪽 도배랑 몰딩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은 동일하게 거실 쪽 방향으로 똑같이 해드렸는데, 안에 이렇게 선반을 싱크대를 제작을 하면서 선반 두 개를 작업을 해드렸고, 문을 이제 달아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선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도배를 하고 올려드리는데, 빼시다가 이제 도배지가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좀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 같은 경우는 전체 방문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예림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예림 ABS 도어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드렸는데, 특히 이제 재구축에 있는 화장실 문 같은 경우가 그 ABS를 꼭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나무문이나 목문도어 같은 걸 사용하셔서 하단부에 이런 부풀어 오르거나 물이 닿아서 뺏겨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ABS 도어를 사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좀 해소되고 문 틀림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예림 도어 자체가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해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 자체는 제가 이제 민자로 좀 강하게 소유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민자도가 유행이기도 하지만 민자를 사용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사시다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걸 바꿀 때 무늬가 들어가 있거나 고립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면 이제 필름 하실 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민자 도어를 하시면 차후에 필름 작업을 하실 때도 전혀 문제없이 색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좀 제품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안방 화장실로 이동했는데, 안방 화장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건식으로 윗부분이 있고 밑부분 하단 샤워 부분만 습식으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 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을 세울 때 벽돌 한 장을 올려서 이제 슬리퍼나 이런 부분이 안 닿게 안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특이사항으로 하면 이제 무지 선반과 슬라이딩 장 600 이렇게 넣으시면 슬라이딩 장을 좀 낮게 만들어서 위에 부분에 젠다이 부분, 무지 선반 윗 부분에 물건을 놓으시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린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파티션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파티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600, 750 이 정도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 부스랑 파티션이랑 항상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파티션 같은 경우는 문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스 같은 경우는 문이 달려있는 부분인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턱이 아래로 내려가서 샤워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물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기존에 이제 입주할 때 전 주인분께서 하셨는지 입주할 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타일만 붙이고 이렇게 파티션을 설치를 해줬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단차를 두시는 방법은 윗부분을 이제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테리어 업체랑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안방의 특이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12자 이상의 붙박이장을 사용을 했고요. 제가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안에를 보시면 내부 구성도가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붙박이장의 장점은 한 6, 7가지 내부 구성도 중에서 몇 가지, 한 4개 정도를 고르셔서 원하시는 위치에 원하는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윗부분에 보시면 도배랑 전체적으로 일체형이 된다는 부분들이 붙박이장의 장점인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사각 엣지, 사각 방등이 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이제 방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시더라도 뭐 공사를 했는데 바로 고장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등 같은 경우는 오슬람 패널로 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시면 AS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처리가 이제 오슬람 본사에서 내려서 저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뭐 똑같은 모양이어도 안에 내부 구성도라든가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방 쪽으로 이동했는데 뭐 제가 여기 뒤에 보시면 붙박이장이 달려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벽하고 벽 사이에 매입형 문을 열어서 안에 선반이 달려있던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윗부분 상부를 철거를 하고 통으로 붙박이장을 집어넣어서 매입형 붙박이장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깔끔하게 마감이 되니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안방에서 설명드렸지만 내부 구성도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전축부께서 이제 확장을 해놨던 부분인데, 문제점이 됐던 게 샤시를 기존 창에 기존 밖에 알루미늄 참에 하이 샤시를 덧대서 그렇게 확장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물이 지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하단부가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분께 말씀을 드려서 확장하시는 부분은 이중창, 연결된 이중창을 사용하셔서 전체를 통으로 바꾸시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 하단 부분은 철거를 해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주택 부분 벽면 어떻게 단열을 하시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단열을 다시 진행을 해서 좀 문제 없게끔 꼼꼼하게 작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열반사 필름, 아이소핑크, 뭐 석고 2장으로 마감, 이런 부분들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게끔, 특히 확장 부분에서 이제 북쪽 방향이다 보니까 단열에는 뭐 최대한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베란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바닥은 300에 300각짜리 타일을 사용을 해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매입 베란다 문과 안에 선반 2개, 선반 3개 정도 작업을 해드려서 그 부분도 작업을 해드리는 건 특징인 것 같고, 지금 벽면 자체는 수성 광택스를 사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인트 작업을 해드렸고,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요새 좀 신기하게 보고 있는 건데, 슬림 수도꼭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구자를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수도꼭지 모양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시다 걸리고 하는데, 이런 슬림 수도꼭지 가격이 좀 있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좀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데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보실 텐데, 보통 앞베란다 전면 우측이나 좌측 부분에 이렇게 빨래 건조대를 다시는데, 좀 다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이게 등이 윗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등을 이제 셀프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등을 띄시면 위에 이제 복스라는 게 달려 있는데 그 위에 전선이 오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서 한가운데로 복스가 온다, 전기 배선이 온다 그러면 이제 빨래 건조 다닐 때 이제 칼부록을 박으시는데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셔서 빨래 건조를 다시는데 전선을 찍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등이 한가운데 있으면 어느 쪽 방향에서 오는지 체크하셔가지고 칼부록 받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기역자 형태 이제 말 그대로 싱크대인데요. 그래서 지금 39평이다 보니까 싱크대 자체가 좀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인덕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인덕션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콘센트가 보실 텐데, 메인 차단기에서 배선 작업을 해서 인덕션을 꼭 사용을 하셔야 누전이라든가 말 그대로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꼭 생각하셔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독특한 부분이 이제 코너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기 애를 먹었는데, 코너 부분에 콘센트를 달아드려서 이제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싱크볼하고 인덕션 사이에서 전기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싱크볼이 있는데, 싱크볼 같은 경우는 거위목 수전을 사용을 해서 물 내림 방지라든가 물 역류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팁을 하나 드리면, 벽산 아파트를 이제 철거를 하면 주방을 철거를 하다 보면 있는 타일을 띄다 보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석고를 있는 면에서 다시 다 쳐드렸는데, 특징 같은 경우는 안쪽에 콘센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전 주인분께서 주방 수전이 제 우측 끝에 있어서 이쪽 부분에다 저희가 이제 싱크대가 그대로 달아드렸는데, 보니까 콘센트가 윗부분에 이렇게 나와서 물하고 위험을 하다 보니까 콘센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맨카으로 메꿔드렸어요. 그래서 사전에 작업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작업을 하다 이렇게 발견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특징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이제
공사가 이제 청소가 하기 전이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표시가 좀 정확히 나오는데, 보시면 예림 보드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제작을 한 예림 자재만 이제 납품을 받아서 예림 보드를 사용을 했고, 대리석 같은 경우는 LG, 그리고 밑에도 이제 패널이 보이실 텐데 예림이라고 보시기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품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뭐 지금 보호 필름이 있을 때 소비자분하고 청소 전날이라든가 마무리하고 청소 전에 이렇게 상태를 해놓고 입주 점검을 하는데, 입주 점검이라고보다는 공사 점검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썼는지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하복대 벽산 아파트 39평 공사 완료고 지금까지 뭐 촬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벽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데, 최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공사를 진행해 드리려고 했고요. 도배 같은 경우도 천장 벽면을 전체 부직포 작업을 해서 이제 실크를 할 때 부직포 작업을 천장 부분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천장과 벽면 전체를 다 부직포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해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 뭐 저는 실용적이고 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의뢰를 드리고 하는데, 저가형도 있고 제가 말씀하시는 뭐 중가 제품 정도에 있고 고가도 있지만, 그 쓰시는 용도, 이제 가족이 몇 분이냐, 그리고 원하시는 디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많이 가격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업체랑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요. 뭐 견적서를 받을 때도 어떤 부분 견적을 내달라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수정 작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 전체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원하셔서 이제 소비자분하고 이제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다 전체 진행을 했는데, 좀 깨끗하고 좀 환한 분위기로 공사가 완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청소 완료를 하고 저희가 마감을 하고 청소를 완료를 하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 직전에 인테리어 업체가 이제 공사 전 청소 직전에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촬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간혹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청소는 뭐 비용이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직접 하신다고 하는데,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청소를 직접 하시는 건 제가 추천을 안 드려요. 이렇게 저희 말로 뭐 약값이 더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뭐 목공 작업이라든가 타일 작업 이런 부분을 하시다 보면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큰 먼지들은 저희가 인테리어 업체에 다 치고 나가지만, 샤시트리라든가 싱크대 뭐 이런 부분들, 뭐 이제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보호 필름도 다 띄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를 하신 다음에는 무조건 입주 청소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깔끔하고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